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86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69일차고요. 오늘 이제 401페이지예요. 401페이지 중간에 읽다가 이제 끊겼는데 볼게요.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한 여기 하는 거 맞죠? 볼게요. 네. 자원봉사에 관한 여러 연구도 이 생각을 지지한다. 어떤 생각이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전에 어떻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죠? 일단 경력을 쌓기 위해 자원봉사 조직에 가입한 사람은 봉사활동을 오래 할수록 더 많이 베풀며,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오래 할수록 더 많이 베푼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자신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일면을 차지한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자원봉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냥 더 한다는 거죠. 그, 그러면서 나의 삶의 나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들과 자원봉사하듯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역할 속에서 기보가 되어간다. 그 역할 속에서 회사 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재책, 직책과 상관없이 동료와 고객을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책과 상관없이 동료와 고객을 돕겠다고 하는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람. 에너지가 310이잖아요, 의식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자신을 조직 시민이 뭐냐면 직무기술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와 조직에 대한 애정을 바탕을 둔 시민의식의 자발적인 발현을 전체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자신을 조직 시민이라고 한대요. 여기서는. 그래서 조직 시민으로 보기 시작한다. 베푸는 행동을 일반화한 시스템이 프리사이클과 호혜의 고리는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서도 베풀물 독려하는 점에서 대단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베풀문 매우 강력한 규범이지만 무엇을 주고 누구를 도울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가자 자신의 몫이다. 내가 와튼스쿨 강의 시간에 호혜의 고리를 도입했을 때 학생들은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 스스로 선택하면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한 학생은 그 공동체를 와튼스쿨에서 사람들이 서로 보살펴주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경영 컨설팅과 투자은행이라는 같은 직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그들은 서로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비법을 공유하며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요? 같은 직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그들은 서로 면접 준비를 서로 도와주고 비법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기 시작을 했다. 일부 학생은 졸업 후에도 계속 도움을 주고받고자 동문 리스트 서브를 만들기도 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는 것과 이익 나누기를 강조해서 그런지 서로 함께한 공동체 있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있죠. 저희도 공동체가 있죠. 함께 의식 공부를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저기서 필요한 것만 착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만 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요것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발전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내가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타인들도 뭐예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하죠. 왜?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해서 동문 리스트 서브를,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뭐죠? 그, 아이 러브 스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이러브 스쿨 아시죠? 아이러브 스쿨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초등학교 막 찾아가지고 동문 막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친구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온라인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온라인을 하고 나서는 같은 동문들 그쵸? 찾아서 서로 이제 인간관계를 하고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주고받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내가 받기만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근데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한다면 서로 잘 되는 거죠. 나도 잘 되고 서로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음, 근데 공동체는 잘 돼요. 서로 나눔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역할을 여기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는 거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익을 나누기를 강조해서 그런지, 서로 돕는 것과 이익 나누기를 강조해서 그런지, 저는 제가 속한 다른 집단보다 이 동문 회원들에게 누구든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부탁받기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아니면 부탁하기도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집단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원래 서로 돕고 이익을 나누는 게 편하기 때문에 나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것도 편안하게 도와줘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도움 주기를 싫어하면은 남들한테 부탁하는 게 꺼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 주기 싫어하면은 뭔가 모르게, 근데 도움은 받고 싶어. 그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거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당연한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쵸? 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 학기가 끝났을 때, 와튼 스쿨의 기본은 없다고 말했던 냉소적인 학생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와튼 스쿨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 수업을 들은 그 모든 학생이 본질적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그게 우리 모두를 지배했습니다. 와튼 스쿨에서. 그러니까 냉소적이었던 학생이 느꼈던 거예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우리 모두를 지배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분리해가지고 투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 마음을 투사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지 하면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니야. 저건 저래. 제가 문제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내 안에서 찾아보면 의식성장. 저희 그룹의 10계명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의식성장을 한다는 거죠. 의식성장하는데 집중을 한다.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쵸? 네, 자꾸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베풀고 본질적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 모든 학생들의 본질적으로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거를 그 안에 들어오는 거는 진짜 이 안에 위드 그룹 안에 우리 위드 그룹은 의식 수업을 의식 공부로 해서 성장하면서 성공하기로 해서 모여서 만든 그룹이에요. 이 그룹 위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 제가 하고 있는 베라를 만난 거는 8대 조상의, 뉴스킨을 만나는 건 8대 조상의 은덕이고요. 아마 베라를 만난 거는 20대 진짜
20대 조상의 은덕일걸요. 베라를 만난다는 거. 근데 베라는 위드그룹밖에 없죠. 위드그룹 자체가 20대, 30대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의식성장, 제일 기본적인 게 이 프로슈머나 네트워크는 제일 기본적인 게 정신세계거든요. 정신세계만 해서는 안 돼요. 정신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어제 진짜 개인 미팅을 6개를 했어요. 전체 미팅하고 9시 끝나고. 그러고 저녁에 강의 듣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깨서 하다가 아이고 아니다 싶어갖고 어제 진행하신 우리 박성미한테 톡을 보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 기절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냥 완전히.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절했는데 어, 어쨌든 제가 어제 미팅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공은 하고 싶어. 돈은 벌고 싶어. 근데 저희 일이 베라가 어떤 일이냐면 비사분면이에요. 사사분면에서 월급 봉급 생활자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1번, 2번, 3번 사업의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만들고 아니면 만들어 놓는 걸 사고 편승하는 게 있어요. 편승. 편승은 뭐냐면 저희 일은 크게 이 내가 위험 부담을 갖고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승한다는 것 자체는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거. 근데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하는데 시스템을 필요할 때는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고 엄청난 그 에너지를 뿜어대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올 에너지를 뿜는 거라는 거죠. 미래에 올 에너지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한 나 자신, 밖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셨는데, 그래서, 어, 함께 하는 것에 거부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왜 함께 하는 게 싫으냐. 근데 결국은 혼자 있다, 버려졌다라는 거가 강하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함께 하는데 함께 하기가 싫어요. 혼자 있어야 돼요. 나만 독특하게 해야 돼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나만. 옛날에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동네에서 다 오전반인데 자기만 오후반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 갈 때 친구들이 오는 거죠. 그럼 진짜 가기 싫었지만 간 거예요. 가기 싫었는 저항감이 있는데 가게 되니까 그 저항감으로 자기가 또 혼자 있고 나 혼자만 독특하게 나 혼자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인데 마인드만 바뀌면 쉽거든요. 정말 쉬워요.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함께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안 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힘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제 밑으로 해서 그냥 시스템에 합류하지 않고 만든다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함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근원에 3살 이전의 상처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것들이 아주 강한 분들은 이걸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일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는 일인데 함께 하지 않는 부분에는 내 3살 이전의 신념, 내가 믿고 있는 나가 있어요. 나는 혼자 있어야 돼. 나는 독특해야 돼.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어라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은 합류를 잘 하다가도 안 하고 나 옛날에 했었잖아요. 아니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를 또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화급력을 주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바뀌지 않은 그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점점 더 어떤 걸 더 바꿔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또 그게 9장이에요. 차원이 다른 성공이 있다는 거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성공.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 양보하는 거, 뭘 양보할까요? 마음을 좀 더 쓰고 배려하고 마음을 배려하고 마음을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는 거, 차원이 다른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성장된 상태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만 한다. 그쵸. 175. 내가 맞다. 175. 200 이상이 되지 않아서 내가 돈이 와도 뿌려놓은 것만큼만 오고 한계를 항상 맞게 돼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네, 또 볼게요.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된다면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안 돼요. 양보하는 거. 그쵸? 아, 저 사람 저런 생각이 있구나. 습관이구나. 저 사람 습관이구나라는 거를 얼마 전에 또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거에 자꾸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습관을 저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게 까부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건 제 신념. 아, 저 사람은 회피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은 회피하는 건데 그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도전한다고, 까분다고 생각을 한 거죠. 175예요. 그걸 또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신념에 걸리면 주는 게 잘 안 돼요. 주다가도 안 주게 되죠. 근데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저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얄밉게 보이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지. 저 얄미운 사람이 사라져라. 더 큰 얄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내 것을 해결해야 된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내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음, 이해가 되는 건 내가 해석한 거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뭐야? 아니야, 제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보시고 우리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죠. 잘 될 겁니다. 제일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확신은 해요. 제일 잘 될 것이다. 계속 발전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볼게요. 빠르게 발전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호킨스 박사님 영상을 보는 날이에요. 영상 보고 나서 파바바바바바박 바뀌고 있는, 저도 신기해요 하는 분이 계세요. 그쵸? 빨라요. 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팍팍 달라지는 게 저보다 더 빨라요. 이 바뀌는 속도가, 탁탁 내려놓는 속도가 되게 바뀌어요. 빨라요. 왜? 전에 많이 털어냈거든. 먼지를. 그래서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더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들 또 오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 또 대전 가는 거라서 또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호킨스 박사님 영상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한다. 우리는 두 개를 주면 뭐예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럼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마다 항상 대가를 받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되돌려 받으려 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베푼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빛을 떠안겼다고 생각한다. 받으려고 하진 않지만 자신이 베푼 걸 기억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항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고통이고 기억하는 것도 고통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아예 잊은 사람도 있다.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포도를 맺는 나무처럼 남을 도와준 다음 아무것도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으며 다른 일을 시작한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공의 완전 핵심 키예요. 재능, 능력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나누려고 쓰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나누는 거. 그리고 나는 항상 베풀려고 하는 마음,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원이 다른 성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깨달음에 관심 많은 사람 있으세요?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그다음 성공은 모르겠고 깨달음이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한 경험을 하고 있죠.
경험 속에서 깨달음이 와야지 진짜 제대로 깨달음이 있지.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간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함께 하는데 내가 가기 싫어하는 것도 나의 혼자.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함께가 왜 싫은 건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 볼게요. 현명한 행동의 조건. 현명한 행동의 조건이에요.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볼게요. 몇 년 전 풍채 좋은 한 남자가 스포츠 세계의 두각을 나타냈다. 180cm를 훌쩍 넘는 키에 몸무게도 90kg에 달하는 데릭 소렌스는 상대 선수의 마음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강인하고 공격적인 선수였다. 그는 소속 대학팀을 전국대회 결승으로 이끌고 프로로 진출했다. 하지만 그는 부상으로 일찌감치 선수 생활을 마감했고 유명 프로팀의 계약 협상가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사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을 만든다는 희망을 품고 선수와 에이전트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다. 대릭은 협상력을 기르고자 한 명문 경영대학의 협상 수업 과정에 등록했다. 그는 학기마다 제조 공장을 인수하려는 제약회사 중역부터 목수와 열띤 논쟁을 벌이는 콘도 개발 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협상력을 연마했다. 협상 수업을 받던 초기에 그는 부동산 투자업자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가장 뛰어난 테이커가 되어 자기 고객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격에 매각하려는 성장 기업 대리인을 설득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대릭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어업 회사 경영자 4명 중 1명의 역할을 맡았다. 물고기에 지나친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된 지경이라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 사람은 최대 어획량을 공평하게 4등분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은 공평성이 아니라 형평성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으므로 각각 50%씩 어획량을 낮추자는 것이었다. 다들 그것이 가장 공정한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했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협상 내용을 얼마나 지키고 어획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는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2명은 약속을 철저히 지켜 어획량을 50% 줄였다. 또 1명은 기보로 어획량을 65%로 줄였다. 그들은 모두 자원을 온전히 보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대릭은 어획량을 조금 더 줄이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다. 그는 얻을 수 있을 만큼 얻기로 하고 오히려 총 어획량을 늘려 다른 사업가 3명보다 앞서 나갔다. 협상 전에는 대리기의 순이익이 가장 적었지만 협상 후에는 할당 양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여 기보보다는 70%, 나머지 2명보다는 31%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 동료들이 항의하자 대리기 대답했다. 협상에서 승리하고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만에 대리기의 경력은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수직으로 상승한다. 그죠? 프로 스포츠 팀에 들어간 그는 세계대회 우승팀을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뛰어난 협상가로 명성을 쌓았다. 대릭은 이례적인 정도로 빠르게 승진하고 이미 30대의 소속 스포츠 종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 중 1명으로 인정받았다. 프로 협상가로 처음 일할 무렵 대릭은 예산 관리, 재능 있는 선수 발굴, 그리고 에이전트와 계약 협상을 벌여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동시에 기존 선수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게 마련이므로 테이커처럼 협상하는 것은 그의 장점이 되었다. 음, 재능은 있지만 저평가된 선수를 찾기 위한 대릭은 2부 리그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
대릭은 그 선수의 에이전트와 만나 계약 협상을 벌였다. 그때 그는 에이전트가 크게 실망하는 정도로 선수의 몸값을 아주 낮게 불렀다. 사실은 그 선수와 비교할 만한 여러 선수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다. 에이전트는 대릭이 지나치다고 비난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대릭은 그 요구를 무시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에이전트는 결국 대릭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고 대릭의 팀은 수천 달러를 절약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대릭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대화 내내 그 에이전트가 몹시 화가 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나는 거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맛을 쓰게 다시며 자리를 떠났죠. 대릭은 거래를 그처럼 불쾌한 기분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에이전트를 다시 만나 선수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건 현명한 결정이었을까? 대릭은 팀의 돈을 낭비하고 끝이 보이네요. 이후의 협상에서도 그렇게 할지 모른다는 잠재적 선례를 남겼다. 낮은 액수일망정 에이전트는 동의했고 대릭은 목표를 이뤘었다.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현명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었다. 에릭에 대한 부분에 협상하는데 내 이익만 따지면서 협상을 하면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찝찝한 거죠. 네, 근데 또 볼게. 영리한 협상가는 지고도 이긴다.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이다. 이기려고 하면 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수행하면서 함께 했을 때 뭔가 불편한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에너지가 좋아지는 거죠. 내 문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 편승한다. 시스템에 편승하고 시스템에 함께 한다는 거는 함께 한다는 건 거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불편한 상황들도 있어요. 나 혼자 하면 편하죠. 나 혼자 하면 편해요. 함께 했을 때 불편한 것을 찾아서 수행처로 삼고 의식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더 많은, 그쵸? 높은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더 밝은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영리한 사업가는 지고도 이긴다. 그래서 여기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여주는 날이고요. 서울에서요. 그다음에 다음 주죠. 네, 11월 11일 날 네, 입금하는 날입니다. 시크릿 입금한 선착순 자리 배정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거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 모두 참석하셔서요. 나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뭔가 에너지 더 밝게 순수한 에너지, 나는 무한한 에너지, 순수 에너지인데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고 아니면 또 집중해서 명상, 그렇죠? 생각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